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우리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농산물 시장에 이 빗장이 잇따라 풀리면서 이 수입 농산물과 힘겹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농업의 돌파구 중 하나로 이 6차 산업화의 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생산만 하는 농업, 또 1차 산업에 붙박힌 농업이 아니라 이 농업의 가공이라는 2차 산업, 또 그리고 유통과 관광이라는 3차 산업을 한데 묶어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이 농도로 불려왔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의 6차 산업화 현실은 어떻고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전북 농업의 6차 산업화 그 현주소와 이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 강승구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호텔 항공관광학과 황태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애농 대표를 맡고 계신 천춘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이현민 센터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관심을 끈 지 오래다. 농업 개방 정책으로 농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가공과 유통 등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랑 농장을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도 6차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완주군의 로컬 푸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한창이다. 정부는 6차 산업 인증제 등을 통해 6차 산업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부의 성과주의식 사업 추진이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형 가공과 유통업체가 거대 자본과 맞서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가공과 유통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기본이 돼야 하는 농업이 소외되는 경향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차 산업화는 일정한 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형태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열정적인 지도자의 육성, 농민들의 인식 변화 등이 중요하다는 충고도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북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 제목을 전북 농업 6차 산업화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크게 보면 전라북도 농업의 6차 산업화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라북도 6차 산업화 현주소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강승구 국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의 6차 산업 어떤 그 현주소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예. 이제 저희들이 2010년에 그 전에도 물론 6차 산업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2010년에 이제 도하고 시군하고 이 6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모쿠모쿠 농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6차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를 한 2년 정도, 단기간이 아니고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자료 화면에서 나왔듯이 생산,
가공, 체험 관광이거든요. 그럼 또 어디에다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형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2년 동안에 전문가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치열하게 또 논쟁을 해서 우선 이 농민이 주가 돼야 되겠다. 즉 생산하는 농민과 마을 주민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공하고 또 관광과 연계시키는 6차 산업을 하기로 하고 이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개소당 40억 원씩 3년 동안에 40억 원씩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8개소 정도를, 8개 시군에 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도 사업을 했고, 그 중에 5개소는 완공을 했고, 예. 이제 하나에 3년씩 걸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올해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제 대규모고요. 네. 이제 마을 단위에 이제 소규모 6차 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네. 소위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끔 언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데 중앙 각 부처에서 정부와 마을 기업, 중앙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이 6차 산업화의 형태로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런 각종 마을 사업을 형태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우리 도에 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8개소 합치면은 약 우리 도에는 현재 330개소 정도의 6차 산업화 지구가 있는 거죠. 지역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도 나왔지만 너무 성과에 좀 물량에 치중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6기에 들어서는 그래서 예. 신규 마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마을은 또 창의적으로 잘하는 마을은 신규로 육성하면서 중점은 이제 우리 전북 도정의 중점이 제1번 시책이 삼당농정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농촌이 있습니다. 예. 찾아오는 농촌인데 그래서 찾아오는 농촌의 또 대표 브랜드가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재 약 330개의 마을을 좀 저희들이 이 330개의 마을 중에서 유감스럽지만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부실화되고 어떤 하드웨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거나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 걸 이런 것을 저희 우리 센터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마을 만들기 센터, 그다음에 6차 산업 센터 이 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마을별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민선 6기에는 그런 방향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6차 산업 정책을 추진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 숫자만으로 따져서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때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그렇게밖에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 시군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한 8개소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여러 마을을 합치면 예, 합쳐서 대규모로. 그다음에 예. 하나의 마을 단위는 예. 약 320개. 예. 자그마한 마을 단위는 한 32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과가 좀 있다. 이렇게 지금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들이 330개소에 대해서 이게 또 부처도 여러 부처가 하고 또 예. 우리 도청 내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그 매출액이라든가 예. 그런 걸 한번 따져보려고 했는데 예.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은 예. 못 따져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재 완공된 5개소 사실 이것도 완공도 최근에 2, 3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예. 본격적으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이 5개소에서 연평균 약 20억씩 예. 약 5개소에서 약 연간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케이스 이제 우리 완주의 로컬 푸드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로컬 푸드가 저러한 로컬 푸드가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걸 집계를 해봤더니 이 20개소에서 약 4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 6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 농촌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좀 그만큼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또 저희들이 잘 주민들과 해 나간다면은 이런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성과 부분에서도 역시 그 숫자에 크게 집착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윤곽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좀 될
실까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그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상당히 그 매출액을 높이는 데 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질문이 좀 그 거꾸로 된 듯한 그 생각도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그 강승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현주소라든가 성과에 대한 그 평가를 조금 이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조금 그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6차 산업화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이 그 6차 산업화라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배경, 당위 이런 것들을 누가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센터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초고령화 그리고 과소도시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물로서 후계 인력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 또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자본에 의해서 농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잠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농민들의 가장 큰 것은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값을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에 따른 어떤 수익 개방의 파고들이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생산자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다시 환원시킬 것인지 예. 그리고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전라북도의 내수 경제에 어떠한 그 환원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 농업의 어떤 대안 경제로서 6차 산업화가 대두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6차 산업화는 다양한 형태로 그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농가별로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라든지 또는 기업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게 다양하게 규모와 가능한 1차와 2차, 3차의 어떤 연계성들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예.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핵심의 사안들은 여전히 농업을 어떻게, 지역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예. 그 부가가치를 농민들에게 환원시킬 것인가라는 오랜 고민들 속에서 6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고요. 예. 전라북도가 이 부분들을 주도했고 예. 어쨌든 중앙정부 농림부의 정책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여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초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능한 지역의 모델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좀 더 많은 그 농 관련 산업에게 그리고 생산 농민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서 좀 분명히 각인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즉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그 대안적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에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농업이 이제 그 어렵다는 그 사실이 뭐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대책도 나왔고요. 예를 들면 그 협동조합 같은 데에서 그 뭐 가공품을 만들기도 하고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차 산업화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변화는 이제 농촌 측면에서 우리 이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농촌이나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이 시장이라는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장이 이제 쇠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장을 뭐 삼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농장, 공장, 시장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분리돼 있었죠. 예. 그거 이제 공장은 다른 데에서 그 농산물을 매입해서 다른 데서 공장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만든 공장에서는 또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나 예. 이런 데나 아니면 마트 전혀 생산을 한 지역에서 다 벗어나서 가공이나 유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정보가 발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소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는 바로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그 생산하는 농장과 그다음에 가공하는 공장과 물건을 파는 시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농촌의 바람이기도 하고 시장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6차 산업의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승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라북도 6차 산업화의 현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춘진 대표님께 좀 기회를 좀 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 요즘 유통입니다. 예. 생산을 어떻게든 다 해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도 팔 데가 없어서 늘 고민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6차 산업이라는 이 명목하에 이제 지원이 돼서 저희 진안군만 해도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단위로도 협업을 해가지고 생산한 농산물을 팔 데가 있다 보니까 활력이 돌아오는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 농민들이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그 리스크가 무언가를 분석해 가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지원 방식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본과 우리 제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그 로컬푸드 매장을 각 시나 군이 100% 출자해서 만든 게 무려 1,300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70%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로컬푸드 매장을 어찌됐건 농민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적자 발생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것이 일본보다도 저희는 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로컬 푸드 쪽에 그 중점도에서 말씀하셨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해주신 것은 그 6차 산업화가 어쨌든 농민들에게 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6차 산업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차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예. 어떻게든 유통이 가능합니다. 1차 예. 좋은 농산물은. 예. 그러나 규격 외에 생산된 것들 예. 또는 상천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공을 통해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6차 산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태규 교수님께서도 전라북도의 6차 산업화의 현실을 좀 그 성적표에 대해서 좀 그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강승욱 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숫자로 좀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11년부터 사업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6차 산업을 최초로 지방정부 정책으로 만든 곳입니다. 사실은. 예.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그 뭐 국정과제로도 선정하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나섰지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이제 정책을 만든 곳은 전라북도고요.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해 왔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게 뭐 실험 중이라는 표현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도입했을 때 6차 산업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정책과 사업을 단기간에 이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매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 뭐 사례 측면에서는 이제 뭐 직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로컬 푸드 뭐 직매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곳에서 보면 또 백구의 김제 로컬 랜드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러니까 농장 중심의 체험형. 우리가 이제 6차 산업을 이제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1차, 2차, 3차 이것들 예. 기계적으로 결합해야 되고 이렇게 예. 했는데 그게 아니고 6차 산업이라는 건 유연한 산업적인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넘나들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과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6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 1차 중심형, 뭐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농장형, 뭐 마을형, 그다음에 뭐 지역형, 뭐 법인형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는 이제 직매장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매장 부문하고 그다음에 농장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만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판단하는 게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일본의 아까 목목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목구먹고 사례도 이름이 나기까지 한 20년이 걸렸고요. 예.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게 그 차수만큼이나 사실은 복합해야 되고 결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책,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 말씀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그 평가를 단원적으로 내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의 성과가 좀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황승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 말고 어떤 그 정부라든지 또 도에서 어떤 정책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요? 예, 이제 뭐 일단 저희들이 육사산업 지구를 지정을 하면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외에도 우리 전춘진 선생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통 같은 게 문제거든요. 예. 마을 같은 데서 이제 각종 약 300여 개의 마을에서 비싼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을 해내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런 품목들은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도저히 납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유통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로컬 푸드하고 좀 결합을 시켜서 사실 로컬 푸드는 지산지소 개념으로 뭐 한 개 시군 정도의 유통망을 로컬 푸드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300개의 마을, 우리 전라북도에 흩어져 있는 300개의 마을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좀 어떻게 유통을 시킬 거냐 고민하던 끝에 이제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마침 공약 사업으로 혁신도시에다가 농식품 대형 마켓을 건립을 한다고 공약으로 걸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약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현재 혁신도시에다가 대형 농식품 마켓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기존 상권하고 예.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6차 산업 지구에 생산되는 품목들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그러니까 꼭 어떤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 이외에 각종 마케팅이나 홍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예.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예산을 단순히 그냥 지원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예, 예. 마케팅이라도 이런 데도 뭐 추가 지원을 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된장, 고추장 몇 박스 난 거 가지고 예. 그걸 어디에다가 판매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예. 또 바이어들도 그런 소량으로 생산되는 건 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좀 개입을 해서 좀 예. 마케팅과 홍보를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예. 그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현민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의 그 6차 산업화에 대한 평가도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된 방향에 속도를 내면 돌아오느라고 더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량 생산과 또 마을 단위 생산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마을이나 기업들이 저는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것들이 대기업의 하청 계열화가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 유통업자들의 그 장난질에 놀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1차 생산물들이 그렇게 유통되어 왔었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들을 직접 마을과 기업과 지역에 환원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초기 세팅들이 지금 저는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6차 산업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6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이것을 다각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의 그 가능성 있는 잠재력 역량들을 지역 내에서 관련 업계별로 자꾸 묶어서
그 속에서의 경쟁력들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들 농산물들은 직거래 장터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판매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차 생산물이나 2차 특히 가공을 통해서 높은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백화점 입점이라든지 좀 더 그 유통체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수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았죠. 예. 6차 산업은 전라북도만 해도 이미 익산 그 KTX역에 저희들 그 안테나샵이라 그래서 6차 산업의 이 훌륭한 상품들을 홍보하고요. 그리고 2차점으로 이제 도청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마지막 날에 일부러 익산역에 들렀어요. 그래서 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추석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평상시에 약 2.5배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도민들이 이러한 안테나숍이 단순히 이제 그 매장에서의 판매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할 분들이 마을과 이 그 생산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재구매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러한 신뢰들을 사실은 그 행정에서 그리고 함께 6차 산업들의 지원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판매망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중앙정부도 그래서 공용 홈쇼핑을 얼마 전에 만들었고요. 예. 다양하게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형 유통업체에 이러한 그 경쟁력 있는 그 6차 산업 상품들을 입점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러한 것들을 차츰차츰 넓혀 나가는 것들이 저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그 6차 산업화에 이 씨앗을 뿌리고 이제 새싹이 나고 있는 단계고 일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 변화들의 조짐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그 6차 산업화의 현주소를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또 바뀌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짚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을 좀 할애해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천춘지 대표께서 예를 들면 로컬 푸드 매장을 그 일본과 사례를 들면서 그 일본의 경우에는 100% 이제 지자체에서 다 투자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한국의 경우에 그 정부의 투자라든지 지자체 투자가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투자가 부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나라나 우리 도가 농민들에게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때로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실패를 했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예. 로컬푸드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20억, 30억 정도 예. 큰 사업들을 내려 보내주시는데 예. 만약에 그걸로 이제 매장을 짓게 되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고 예. 또 20억 내지 30억을 받게 되면 자부담 비용도 큽니다. 그러다 보면 약 10억 이상의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 이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농민들이 과연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로컬푸드 매장은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리 지산지소 운동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나온 물건을 그곳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0개 직영 매장 중에 70%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각 단체별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만에 하나 실패가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농업의 정의금마저 다 잃게 되는 일이 있어서 예. 저도 역시 우리나라도 지산지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첫 번째는 우리 소비자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쇼핑 가는 것이 대부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로 갑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화가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쇼핑 보는 엄마가 철학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전적으로 도에서도 국가에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로컬푸드 매장도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 일본처럼 이렇게 시나 군이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예. 각 단체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다면 예. 저희들이 열심히 덤벼서 실패하면 빠지고 예. 다른 농가가 또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예. 훈련이 될 수 있지만 예.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한 번 무너지면 예.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에 예. 관해서 제가 예. 한번 당사자니까요. 예, 예.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네요. 우리
천 회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농가분들이 부지를 구입한다거나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시군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크게 이제 현재 로컬 푸드만 예를 든다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완주군 용진농협이죠. 예. 전국에서 제1호점인데 예. 농협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완주군과 같은 얘기, 완주군에서 이 얘기인데요. 농가들은 출장을 합니다. 예. 돈을 모아놓고 우리 천 회장님 말씀처럼 농가분들이 그 출자금을 가지고 땅도 사고 그 건물도 짓다 보면은 도저히 그 돈으로는 아예 건물도 완공을 못 시켜요. 예. 그래서 완주군 같은 데서는 저희 도와 같이 부지도 사고 군에서 부지도 사고 시설도 전부 완주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완주군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출자한 협동조합한테 그걸 싼 값에 이제 조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이제 법에서 허용이 된다면은 좀 무료로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우리 완주 구이 모악산 밑에 예. 해피스테이션이라고 예, 예.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가 일부를 대주고 완주군에서 일부를 대줘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행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제일 리스크가 큰 농가 주도형이죠. 농가분들이 그냥 완전히 자기들 돈으로 출자금으로 돈도 예.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왜냐하면은 이 대형마트가 특히 농산물만큼은 워낙 싼 값에 팔기 때문에 예. 이것도 영업이거든요. 로컬 푸드도. 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마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가 주도형은 100%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앞으로도 저희는 시군과 같이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도와 시군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부지도 구입하고 건물을 시군이 지어서 싼 값에 임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일선 시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이 6차 산업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견주어서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저희들은 유통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우선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금 우리 대형 이 주제하고는 어긋나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 예. 이게 우리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에서 예. 이렇게 로컬 푸드가 예. 활성화되니까 예.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우리 농업하고 상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업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마트라든가 B마트 그런 분들이 오히려 로컬 푸드에 적극 참여를 해서 예. 그 인근 지역에 이제 농산물을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들이 서로 경쟁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 로컬 푸드에서 싸게 파니까 예. 자기들도 그에 덩달아서 사실 농산물에서는 적자를 보고 공산품에서는 흑자를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조금 우리 전주권에서 로컬 푸드가 활성화한 이후에 인근 대형 할인마트에서 그런 조금 부작용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주제에 어긋나지만 어쨌든 우리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우리 농업과 상생할 필요는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나 그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농민도 투자를 해서 같이 서로 리스크를 좀 분담하는 그런 형식이 좀 더 바람직하다 막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전체를 맡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좀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6차 산업은 1차, 2차, 3차에 생산자에게 부가가치가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전라북도에 지금 1년에 지역 총생산액이 약 34조 정도 됩니다. GRDP가. 예. 그중에 약 21%인 7조 이상이 여기 유출되고 있죠. 대부분 재벌로 서울 수도권으로 여기 유출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대형 유통마트가 1년에 1조 4천억 정도를 가져갑니다.
여기 유출되는 것이요. 예. 저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내 농산물들을 좀 더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것을 대형 마트에게 줄 세우기 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원료 조달로서 1차 농산업이 외소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저희들이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가가치가 농민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그대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한국의 경우도 저는 대기업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대기업이 갖지 못하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시장들을 지역 내에서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목들은 당연히 지금 그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이 그 역할들을 메꿔주고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기 유출들을 방지함을 통해서 농민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들을 좀 이끌어내는 이러한 지역 순환 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어서 제가 예, 예. 말씀해 그러시죠. 그래서 예, 예. 제가 문제점을 또 하나 스스로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 가공, 체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각 마을에서 이제 비슷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예를 들어서 외부 관광객이 왔다 하면 그 마을에서 어떤 마을은 30분이나 1시간을 채 버티지 못하는 체험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고민하는 게 조그만 마을 단위로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마을들을 묶어서 마을과 마을 간에 묶고 또 시군과 시군 간에 묶고 예를 들어서 진안군에 갔다가 무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장수에 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묶는 방안을 생각하던 차에 이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자리가 바뀌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예. 전북 농촌 관광센터를 저희들이 올해 5월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현재 이런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마을들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좀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모든 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가 없다는 겁니다. 예. 충남은 이제 충남과 충북은 수도권입니다. 예. 강원은. 그다음에 전남은 광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은 부산이 있고 경북은 대구가 있습니다. 근데 전북은 메가시티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체험하러 오실 분들이 없어요.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 체험하러 오실 분들을 예. 구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가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농촌 관광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민간 여행 회사처럼 우리 도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 대상으로 농촌 관광 상품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현재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농촌 마을 모든 마을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관광 상품을 내걸어서 저희들이 좀 시군과 같이 해가지고 농촌 관광을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킬까 합니다. 예. 외부의 차원들을 좀 많이 손님들을 좀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황태희 교수님, 좀 그 과제라든지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6차 산업화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보기에 그 6차 산업화라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새로운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천 대표님이 말씀한 내용이 공공유통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승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관광 서비스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안주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본인의 제품을 가서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농사만 지키도 어려운 농민한테 관광도 해라, 유통도 해라, 다른 서비스도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 요구가 가능해지려면 예. 그 요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6차 산업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민이 생산만 하다가 그러면 이제 농촌 관광 체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산은 또 누군가 도와야 될 또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순창하고 그다음에 임실하고 해서 예. 귀농귀촌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생산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사업을 또 하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처음 이 6차 산업을 정책화한 것이 전라북도고 또 이제 강승우 국장님 그때 계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관광이나 이런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최초의 그것도 체계를 만들었어요. 지금 다른 지역이나 관계단체는 없는 겁니다. 지금 예. 관광 지원센터라는 거 농중관광. 그래서 그것도 만들었고 일부 로컬 푸드에서 실험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관광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생산. 농민들이 만약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을 도와야 된다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농번기의 그 인력 공급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괴산에 갔었는데 괴산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갑자기 사과 농사를 접었어요. 예. 제가 아시는 이장님인데.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장수나 이런 데처럼 그런 인력 공급 서비스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예. 새로운 농업 생산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예. 전문가를 생산하는. 그래서 이 6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1차, 2차, 3차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환경 예. 그런 시스템을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6차 산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부 갖춰가고 있고 상당 부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종합적으로 모아서 정책화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6차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스템을 갖춰가는 일 중에 아마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일 테니까요. 결국은 농민들의 그 뭐 전통 방식의 농업에 그 머물러 있는 농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주도해가는 리더의 역할도 상당히 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현민 전 부장님? 맞습니다. 예.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농업에 대한 기조들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예. 과거의 하드웨어 지원의 방식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마을의 자생력들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자립의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고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합의해내서 함께 이 자발적 참여들을 통한 힘 모아내기가 필요하죠. 예. 저는 그런 것과 함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예. 결국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품의 그 상품적 가치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와 환경과 문화, 예. 농촌과 마을들이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자산들을 함께 그 말 그대로 상품화 시켜내는 거, 그것을 예. 도시민들이 와서 상품으로 사갈 수도 있고 예. 체험 관광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또는 예. 농가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도록 사게끔 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러한 잠재력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듯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방송에서 나왔던 로컬푸드라든지 다양한 6차 산업의 어떤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전라북도고요. 저는 이것이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그 속에서의 어떤 자생력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긴 호흡으로 준비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농민들이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그 직접 인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참여의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긴 호흡으로 그 바라볼 때 또 일을 네. 추진해 갈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예. 마을과 농업과 관련된 마을과 기업의 상품들을 지금 가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사회적 자산으로 보기 위한 노력들. 예. 저는 스토리텔링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상품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외부에서 누가 컨설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생산자와 마을 주민들, 관련 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좀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저는 교육들을 해나가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어떤 지원들을 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천춘진 대표님 유통 쪽에 상당히 많이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컬 푸드 말고 그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로 판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로컬 푸드 말고 다른 뭔가 그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을까요? 일본에 가면 와타미라고 하는 예. 음식점이 있습니다. 예. 이 일본에 약 6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1년 매출이 약 3조 원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예. 2년 전에 거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이 저희 농장에 견학을 왔습니다. 예. 이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생산하면 그곳에서 전부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그마한 이 농가 레스토랑이 지역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양을 소비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푸드 매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농가 레스토랑을 또 이것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면 이것 또한 지역의 농산물 소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희 교수님, 그 강수국장님께서도 그런 좀 걱정을 하셨고요. 이제 그 마을 단위, 자그마한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도 하다 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그런 6차 산업화의 그 형태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현민 센터장님도 여러 가지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결국은 발굴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뭔가 좀 더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살리는 그런 6차 산업화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이제 자긍심도 말씀을 하셨고, 예. 제가 유럽에 이제 그 농촌 관광 해가지고 좀 돌아보면서 느낀 건요. 농촌 관광이라는 게 우리는 막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런 것보다 예. 그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여유, 예. 그리고 가족 간의 그 화합랄까? 예. 그런 걸 보는 게 사실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긍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 지상주의 이후에 농촌이 피폐된 건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피폐됐다고 할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예. 저는 6차 산업이라는 게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농촌을 예. 예. 농촌 다시 보기 시작이다라고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계적 결합을 1차도 막 매출을 올리고 막 2차도 올리고 3차도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산업들이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차 산업화에 관한 많은 다른 나라의 법률을 보더라도 신사업 창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6차 산업을 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인 것 같아요. 예. 11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알겠습니다. 유출 예. 인구보다 이제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예. 2012년에 잠깐 늘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인재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일들을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또 귀농귀촌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삶터를 갖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그 농촌이 피폐해져 사람이 떠나고 실제로 그건 통계도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그 유출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그런 자긍심을 바탕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베풀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 거라는 마케팅 중심의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다른 무엇을 상대방한테 보여줄 것인가. 예. 이제 그런 식의 관점에서 농촌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시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대안과 관련해서 또 과제와 관련해서 미처 못하신 말씀을 좀 하실 기회를 한 1분씩 정도 드리면서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센터장님께 먼저 드리죠. 예. 농촌 마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뭔가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스스로 이제는 누구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 농민들 스스로, 마을 예. 스스로 예. 자립의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저는 6차 산업 한 부분으로서 분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의지를 좀 다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6차 산업을 마을에서부터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행정과 더불어 저희 센터들도 노력을 기울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이른바 좀 구체적인 내발적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준진 대표님. 현장에 있는 농민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좋은 정책이 있지만 또 저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태규 교수님. 6차 산업은 단순한 1, 2차 산업의 그런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지역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이 농산물의 공급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수구 부장님. 예. 예,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도정의 제1구호로서 현재 삼락농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삼락농정이 다 기존 농정과 다른 점은 농민 여러분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농민, 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6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같이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우리 농업이 어렵다며 이 정부가 또 이 장삼 이사들이 내놓은 처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왔었지요. 농업의 6차 산업화 이번에는 단기간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이 약효가 제대로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